손해율 첫 번째 뭐예요? 손해율. 이건 기본 개념이에요. 원인값. 손해율 얼마입니까? 얼마 나갔어요, 보험금은? 50만 원 나갔잖아요. 근데 손해율이 50만 원 나갔어요. 자, 보험료는 얼마 들어간 거예요? 순보험, 뭐가 100만 원이요? 그렇지. 이거 빼고 순보험료만 하겠죠. 우리 순보험료만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덜컹 또 수렁이 빠져주길 바라죠. 수렁이 빠져야 되거든. 처음에 빠져야 돼요. 그래야 안 빠집니다. 처음에 안 빠진 사람은 내가 또 항상 난 잘한 줄 알고 또 빠져버리거든. 실제 시험 가서 빠져. 여기서 빠지시기 쭉 편해요. 그건 뭐예요? 결국은 100만 원에서 영업보험료 20% 빼잖아요. 그래서 0.8이네, 이게. 2일 만에서 0.2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쵸? 그럼 몇 프로예요? 10. 손해율이. 아니, 50 나누기 80 하면 62.5%입니다. 그러면 50% 이해 안 되네. 그렇죠. 50% 이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2년 연속에 해당되고 100%에 해당되네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3년 연속이잖아요. 지금 3년 연속이니까. 그러면 이 집은 얼마짜리? 자, 첫 번째 자부담 몇 프로가 최소로 가입할 수 있는 자부담 비율은 몇 프로짜리? 15%짜리잖아요. 그렇죠. 15%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최대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가입 금액 얼마인가요? 그렇죠. 110%잖아요. 1000km 곱하기 1.21 곱하기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예요? 1,000원. 똑같죠. 이렇게. 됐죠? 자부담은 1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출제할 때에 여러분들의 난이도를 막 여러분들의 그 기본 체계를 흔들어 버릴 거예요. 출제자들은. 당연히 흔들겠죠. 그때 이분들이 개념 정리를 잘하고 중심을 잘 잡으셔서 문제를 풀고 계신지 아니면 안 모르겠다. 하고 옛날 답만 맞으면은 절대 점수 안 줍니다. 그죠? 답만 맞으면은 뭐냐면 실력이 좋은 게 아니라 시력이 좋아서 맞힌 거거든요. 과정 없이 답을 싹 보면 15%보다 15%쓴 거예요. 앞에는 뭐라고 써놨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때 뭐요? 무릎 빵점입니다. 그래서 과정 맞은데 답이 잘못 쓴 거 있죠. 숫자가 뭐 예를 들어 과일을 산정하는데 과정은 딱 맞아. 사고당의 착가수, 개수 맞고 저가후 착가수, 그 다음에 뭐 나우페 과실수, 총락수 다 맞아. 근데 밑에가 산출했던 게 뭐죠? 뭐 7,845개인데 뭐 끝에가 좀 잘못됐어. 그거 맞은 겁니다. 그거 뭐예요? 계산기 잘못 누른 거잖아요. 계산기 잘못 누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반영해 드려요. 그것은.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니까 과정 개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회사는 이렇게 산출된 보험 가입 금액을 가지고 이 양반들이 보험금을 드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든가 이 논작물 보험에서 보험금은 5가지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맨 앞에 서는 게 보험 가입 금액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금액이 어떻게 설정돼요?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칠까요?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칠 수 있다. 금방 했던 것처럼 장난을 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과목 공부할 때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 벼보험하면 보험 가입할 수 있는 보험금은 첫 번째가 뭐냐면 이양, 직파, 불능,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써볼게요. 보험금. 이게 뭔 말이에요? 벼를 이양할 수 있습니다. 이양기에다가 이양을 할 수도 있고 또 직파합니다. 직파기라는 자동 기계를 통해서 빵빵빵 직파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뿌리기도 합니다. 삼파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양이나 직파를 하려고 그랬는데 보상하는 제로 도저히 직파를 못하게 생겼다. 또는 이양을 못하게 생겼을 때 뭐 전제가 뭐예요? 보상하는 제로입니다. 자, 그때가 가뭄이 지독해. 물이 없어. 바가지에다 물을 떠야 되는 형편이야. 이제 가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양을 할 수 있는 한계일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7월 31일이거든요. 그래서 7월 31일이 지나서 이양하면 출수가 되더라도 알고 여물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보험가입을 해요. 보험가입을 해놓고 미리 해놓고 이 보험금을 주고 마무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양 직파불능 보험금은 어떻게 주냐면 보험가입금액. 그래서 여기서 보험가입금액 설정을 안 주고 여러분 보고 설정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이 과목의 범위를 넘어가 버린 거죠. 그게 잘못된 거긴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내면 안 돼요. 위험해. 법원 가야 돼, 법원. 이걸 듣고 계시다면 출제자분께서는 절대 내시면 안 되겠다. 1과목에 내세요, 1과목. 자, 곱하기입니다.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그쵸?
얼마 주냐면 10%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양을 못했어요. 이양을 못했으니까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벼가 없잖아요. 원래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보험 목적물이 있어야 되는 보험표가 없으니까 얘는 지급 후에는 보험금이 지급 후 보험계약은 소멸돼 버립니다. 이렇게까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제2양 직파불능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 보상하는 재해가 있는지 피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피해 사실은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셨죠? 지금 쪽이 몇 쪽이냐면 46쪽하고 47쪽을 같이 보세요. 피해 사실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때 우리 뭘 조사해요? 재해 입증 자료 조사하잖아요. 재해 입증 자료 세 가지 거 기억하시죠? 뭐요? 자, 기상청 자료, 농기센터의 의견서, 손해평가인의 소견서의 세 가지. 거기다가 플러스 해당 농지가 사진. 해당 농지 사진은 뭐냐면 이 집이 농가리는 했는지. 왜냐하면 이양을 하려면 논이 수평이 맞아야 돼요. 수평이 안 맞고 울퉁불퉁하면은요, 물을 좀 빼고 짜박짜박하게, 논이 짜박짜박한 상태에서 이양을 합니다. 그때 이양기에 새침기 있어요. 침 같은 게 쫙 집어서 착착, 그러니까 찝어가지고, 못 파는데 모르고 착착 심거든요. 심을 때 바퀴 조금만 들어갈 때가 30cm 간격으로 계속 심어 나가는 거지. 그때 그 새침기에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깊이를. 해놨는데, 어쩐 데는 땅이 수평이 아니니까 깊어. 근데 얘는 이제 여기 뭔가 흙으로부터 한 4cm, 3cm 정도로 들어가게 하라고 탁 해놨는데, 깊어 보니까 얘는 찍 집었는데 공중에 떨어져 있는 거지. 그쵸? 안 심어지고. 뭔가를. 그것도 너무 또 울퉁한 것은 이거 다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저기서 수평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그걸 뭐라 한다? 논가리. 그 다음에 논뚝정리다.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옛날에 할아버지, 우리 어른들은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이양하려면은 삽 들고 쫙 가지고 어디 가시오? 그러면 논뚝정리하러 가네. 그래갖고 논뚝을 이 해충들 있죠. 여러분들은 미꾸라지라고 생각하는데 미꾸라지보다 훨씬 큰 그 해충이 있습니다. 예, 몸에 좋은 거라고 하는데 그 드랭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구멍을 뚫어요. 논뚝 구멍을. 그러면 물이 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논뚝을 막 때려 이제 빵빵하게. 그래서 논뚝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양하기 전에 제초제 같은 걸 살포를 해서 벼가 즉 잡초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고 잘 자라도록 하는 이런 것들, 즉 영농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진 등을 찍어. 사진 등을. 뭐 땅이 막 말라가지고 가물어서 못 심었네 뭐 이랬을 때.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피해 사실을 확인을 했으면은 이때는 뭐냐면 여기 47쪽 보게 되면 예, 실제 경작 면적을 조사해요. 실제 경작 면적은 가입 가서 보고 또 그 다음에 뭘 비교하냐면 보험 가입 면적을 비교해 봅니다. 보험 가입 면적 옆방에 있죠. 비교를 해가지고 10% 이상 차이 나면 계약사항이 변경된다. 있죠. 그러면 이때 어디가 분자고 어디가 분모냐 이 말이잖아요. 그거 좀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얘는 실제 경작 면적이 분자가 됩니다. 보험 가입 면적이 분모가 돼요. 그래서 보험 가입을 예를 들어서 1000을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800밖에 없더라. 그러면 10% 이상 차이 나죠? 그러잖아요. 20% 차이 나잖아요. 20%. 그때는 실제로 알고 벼가 수확할 수 있는 면적 얼마예요? 800이잖아요. 1000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 이런 보험들을 뭐라 하냐? 초과보험이라고 그래요. 800밖에 농사를 못 짓는데 1000 지인다고 보험에 가입한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나라에도 이거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강의를 안 하고 여러분도 공부를 안 하고 뭘 한다고요? 논을 사서 한 1000제곱미터 사고 10만 제곱미터로 보험 가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양 집합불능 보험금 받으면 되죠. 그럼 가입금액이 커지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 초과보험들을 보험 금액을 감액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양 직파 농지 판정 기준입니다. 판정 기준. 자, 도대체 보상하는 재해로 이양이나 직파가 불능됐는지를 판정을 해줍니다.
근데 그 판정 기준은 엇박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보상하는 손해로 이양 한계일인 7월 31일까지 해당 농지 전체입니다. 일부 아니에요. 전체를 이양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보상재해로 7월 31일까지입니다. 이 7월 31일 우리는 다른 말로 이양 한계일이라고 하죠. 한계일까지 농지 전체 이양 직파 불가일 때 그때 우리는 여기는 이양 직파 불능 농지요 라고 하는 여기 엇방에 있는 거예요. 메모 안 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또 조사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는 잡초가 많이 불고 아주 뭐 작년 재작년 것 같아. 작년에 배워하고 그냥 밑에가 벽둥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럼 뭐 이분은 농사 안 지려고 마음먹으신 분이잖아요. 농사 지려고 했는데 보험에 가입했고 농사 지려고 했는데 제로 7월 30일까지 지금 이양을 모델 때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농사 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나와버려 보세요. 통상적인 영농 활동이잖아요. 통상적인 영농 활동의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논갈이라고 그랬죠. 수평 맞춰야 된다. 기억 잘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양기 새침기라고 했잖아요. 침이 이제 8개, 6조씩 6개 있어고 모판을 뒤에다, 사진 보시면 이양기 뒤에가 모판이 쫙 자세하고 앉아있잖아요. 얘네들이. 한번 착착 집어서 씩 찍고 간단 말이에요. 한 판에 6개씩 찍으면서 간격은 얼마로? 30cm 간격으로. 바퀴가 좀 돌 때마다 착착 찍고 가는 거예요. 그때 그 깊이를 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평이 안 맞으면 어째요? 공중에 떠불거나 너무 위에 있으면 뭐가 전부 다 묻혀버리겠죠. 예. 그래서 논갈이 해야 돼요. 수평 맞추는 거. 그래서 농사 과학입니다. 해라 할 일 없으면 농사는 이제 꿈 같은 얘기예요. 농사 과학이에요. 여기서 보면 또 벌써 과학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논뚝정리. 논뚝정리에서 내가 가두었던 물이 다른 논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초제 살포입니다. 제초제는 뭐 여러분들 공부 뭐 하시고 현장 가시면 알겠지만, 제초제는 잡초를 갖다가 제거하는 거잖아요, 보통. 잡초를 제거할 때, 제초제가 종류가 두 종류 보통 있습니다. 선택적 제초제와 비선택적 제초제로 구분하고 있고요. 비선택 제초제는 이제 색깔이 분홍색이나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하면 위험하죠. 위험해. 비선택은 뭐냐면, 무조건 싹 죽여버려. 죽여버려 하지 말고, 무조건 다 고사시켜버려. 뭐 이런 거. 사투리 쓰지 마라. 그럼 무조건 그냥 거기는 그 약만 뿌려버리면 모두 다 죽는 거야. 그 비선택. 그래서 빨간 병이 조심하세요. 라고 하고, 선택적인 것은 뭐냐면, 어떤 것들만 죽이세요. 이런 것들만,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 이 상태를 띠고 있는 것들만 죽이세요. 그게 선택이에요. 선택은 좀 더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제초를 뿌리고 나서 듭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지급을 이렇게 하고요. 간단해요. 대신 시험 문제성이죠. 보험 가입 금액은 1,000만 원이다. 자기 부담비로. 자, 가입 금액은 1,000만 원이다. 좀 명확한데. 가입 금액은 1,000만 원. 그 다음에 자기는 10%이고 10%일 때 이양 직파불능 보장 보험금을 지급하고자 한다. 이양 직파불능 농지의 판정 기준을 쓰시오. 그럼 뭐라고 써요? 그냥 길게 쓰세요. 보상하는 재해로 7월 31일 가로 열고 이양 한계일까지 농지의 일부분이라도 라고 하면 틀리겠죠. 농지 전체를 이양 또는 직파하지 못한 경우 우리는 그 농지를 이양 직파불능 농지를 한다라고 판정해 주시면 되죠. 됐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양 직파불능 농지의 판정 기준을 쓰시오. 두 번째는 보험금을 산청하세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보험금 지급 후 보험 계약 관계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쓰세요. 기억나시죠? 자, 판정 기준은 뭐예요? 보상하는 재해로 이양 한계일인 7월 31일까지 농지 전체 이양 직파를 못한 경우 그때는 우리는 이양 직파불능 농지라고 판정합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자, 보험금이다. 그럼 보험 가입 금액 조건 줬죠. 자율당 10% 줬죠. 10%는 의미 없는 거잖아요. 가입 금액에 무조건 10%만 드립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곱하기 0.1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00만 원. 그 다음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면 보험 계약 관계는 뭐예요? 목적물이 없잖아요. 안 심었고 없으니까
계약관계가 소멸됨이라고 3개 쓰고 5점. 그렇죠? 옛날에는 간단하게 이런 거만 해갖고 5점 주지는 않아요. 생각하고 고민하신 분들에게 점수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걸면 이건 뭐 막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7월 31일까지만 모시면 되네. 보험금 주네. 뭐 이렇게 하는데 다 사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2항입니다. 이 제2항은 해년마다 시험에 백발백중 나오고요. 제2항은 요것만 써드리고 오늘 끝낼게요. 이제 제2항은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제2항. 두 번째입니다. 제2항. 또는 재직파입니다. 다시. 보험금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2항은 뭐예요? 2항을 해놨는 데잖아요. 2항을 해놨는데 다시 2항 해야 될 때. 직파를 했는데 다시 재직파를 했을 때. 그때는 보험금을 드린다는 거죠. 근데 이 다시 제2항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게 보상하는 제로라는 거죠. 즉, 자연재해 조세. 자, 2항을 했는데 그 2항은 다음 날 기상청 자료를 잘못 봐버린 거예요. 내일은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막 했어. 12시간 안에 80mm 아니라 한 500mm 오겠습니다. 조심하세요. 2항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선은 참으셔야 했는데 나는 작년 해년마다 기상청은 다조가 틀리더라고. 하고 2항을 했어. 근데 그 비가 무지하게 와버리니까, 무지하게 아니라 엄청 와버리니까 요게 뭐가 떠본단 말이에요. 뭐가 물에서 떠불잖아요. 그럼 물이 딱 빠지면 얘가 또 모들이 자기 자리로 딱 들어가서 딱 뿌리를 박아줘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들어 넣어버리니까 얘가 어째 이제 수확할 수 없겠죠. 자라지 않고. 그런 것들은 뭐예요? 이 집중호우는 보상하는 재죠. 그걸로 해서 뭐가 떠버렸잖아요. 그랬을 때는 다시 2항 해줘야만이 배로 수확할 수 있겠죠. 그런 거 할 때 드린다 해서 얼마 드리냐? 얘 보험금은 제2항 하는 경비를 드리는 거예요. 제2항 하는 경비를. 얼마만큼 드리냐? 가입 금액에서. 보험 가입 금액 토박이 몇 프로입니까? 25%를 드립니다. 근데 다 드리는 건 아니고 면적 피해율만큼 드립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여기가 핵심이에요. 면적 피해율은 피해 면적 나누기 보험 가입 면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주의할 점이 피해 면적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피해 면적은 피해 면적으로 판정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업방에 있거든요. 뜨거나 묻히거나 수확이 불가능 같은 면적. 살아있어도 수확이 불가능. 즉 묘가 본답의 바닥에 흙과 분리되어 물 위에 뜬 면적. 그쵸? 그 다음에 묘가 또 어떻습니까? 토양에 묻히거나 잎이 흙에 가려서 햇볕이 차단된 면적. 어쨌든 간에 탄소 적용, 동화작용이나 광합성 자체를 못하게끔 만들면 그건 죽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묘는 살아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할 것 같은 면적. 얘네들은 뭐예요? 다시 2항을 해줘야 된다는 거겠죠. 예,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 면적 피해율을 다음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해 드릴 거고요. 지금까지는 지금 보험금 제2항 재직파 보험금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법과 보험금 산출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지금 제2항부터 다음 주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